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오늘도 중간중간 좀 짚고 넘어갈 얘기가 많거든요.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크레이지엘 팀을 리뷰를 해보자면 일단 조진호 씨의 미성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가사는 마음이 아픈데 멜로디와 너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노래의 첫 인상이 또 매우 좋았던 포인트가 있었고요. 이승민 씨가 받아주는 부분까지 굉장히 이렇게 매끄럽게 잘 흘러간다라는 그런 또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임규영 씨가 가버려 이러면서 탁 치고 나오는데 임규영 씨가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순간에 더 확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수인 씨라는 또 굉장한 무기가 있는 팀이긴 하지만 임규영 씨라는 그 무기가 어쩌면 점점 더 수면 위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또 시점이 이번 결승 1라운드 무대부터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또 이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승민 씨랑 김수인 씨랑 굉장히 또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양옆에 딱 섰을 때 장승같이 딱 이렇게 서 있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휴먼, 인간 두 분이 딱 또 중간에 서 있는 이렇게 네 명이 V자로 섰을 때 가장 보기에 조화로움이 있고, 그리고 음악 장르도 이승민 씨는 성악이고 김수인 씨는 국악이잖아요. 그 가운데 또 인간들이 즐겨하는 이런 팝 장르, 뮤지컬 장르를 또 두 분이 소화해내시니까 이런 느낌을 형상화한 그대로 구성이 꾸려졌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임규영 씨 같은 경우도 봐도 지겹지 않고 계속해서 역할의 중심에서 디벨롭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그 정점을 이번 1라운드 때 찍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도 한 분 한 분의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던 무대라고 봤습니다. 부드럽지만 진한 감성을 전해주었던 무대로 저는 이 무대에 96점을 드려봤습니다. 바로 그 다음 팀 포르테나를 얘기를 할 건데 참 할 말이 많거든요. 이 팀에 있어서 이 팀에 대한 첫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의 심사한 말 중에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합창처럼 들린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사운드적으로 이거는 중창팀이 아니라 정말 합창같이 들리는 그런 구성으로 꾸려진 팀인데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윤종신 씨처럼 그러니까 완벽한 엔딩을 이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오프닝 곡으로도, 그러니까 포르테나의 첫 오프닝 곡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부터 바꿔놓게 했을 또 무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프닝 곡으로도 역시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 또한 있었고요. 노래가 주는 인상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는 어느 시점에 불렀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무대긴 했거든요. 그럼 이 무대가 왜 그렇게 좋았고 이 노래가 왜 그렇게 좋았냐를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노래는 성악 전공자들에게 최적화된 곡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곡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나왔던 곡들의 스토리들을 보면 사랑 노래, 인간사에 대한 노래 이런 것들을 많이 불러줬는데 이런 걸 뛰어넘어서 만물을 두고서 노래를 할 때 웅장함과 압도적임은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요.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혹은 부와 명예를 갖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그런 차원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 만물을 향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인간사를 넘어 만물을 향한 갈망과 감사를 노래한 이 스케일이 이분들이 가진 성악적 발성과 가장 잘 어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태양, 바람, 바다, 하늘을 노래하는데 이 팀 말고는 이 노래가 소리로 표현될 수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성악적인 발성이 어쨌든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굉장히 힘든 발성이잖아요. 그래서 훈련 기간이 긴 것도 있고 매일매일 투자되어야 하는 그 연습의 시간, 총량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대특훈에 의한 그 발성에서 이 노래로 연결되기까지가 참 이게 매칭이 잘 됐다라고 봤어요. 저도 나폴리에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잘 보면 예술가들이 사랑한 그런 또 도시들이 있어요. 파바로티가 지금 나폴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처럼 괴테가 사랑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마을도 있고 반고가 사랑했었던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인 아를도 있고요. 파바로티라는 사람 자체가 나폴리와 너무너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영혼의 고향같이 느끼는 곳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걸 또 노래로 표현을 한다는 게 이 자체도 굉장히 예술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또 감흥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동규 씨와 오스틴 씨의 중간 애드립 구성도 개인적으로 매우 취향 저격이었거든요. 계단식 스케일이 굉장히 저는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스케일을 또 애드립
드립 부분에 접목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또 좋았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왜 우리의 마음속에 문을 안 열어도 그걸 뚫고 들어왔냐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좋은 긴장이든 나쁜 긴장이든 섬세하게 곡을 표현해내고 노래를 하려면 긴장이 늘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되는 그런 섬세함이 필요한 노래라기보다는 가진 것을 기꺼이 쓸 수 있다는 데서 오는 풀어헤쳐짐, 자유로움이나 환희 이런 것들이 곡에서 표현이 되면서 묶여있는 것들이 해소가 되고 온갖 것들이 반짝이는 이런 재료 자체가 너무 좋았던 곡이었어요. 만약에 이 곡을 약한 성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렀다. 혹은 이 곡에 성현 씨와 영택 씨가 없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정적이고 단순해질 뿐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꽉 채워진 빵빵한 그 음압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고음의 컬러에서 그러면서 아쉽지 않게 마음껏 소리내는 소리냄으로 인해서 환상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정이 된 곡이었거든요. 성현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 성량이 크더라고요. 맞췄는데 그 성량이 맞아서 너무 그 부분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또 인터뷰 땐가 VCR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성량이 작은 옆 사람들을 맞추는 것이 성량이 크게 타고난 혹은 그렇게 발달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야 있죠. 테크닉적으로 소리를 줄여내고 섬세하게 표현하고 이것도 테크닉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답답하다 이거예요. 특히 이런 노래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곡의 느낌대로 내가 가진 성량대로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폭풍같이 휘몰아치면서도 환희에 차고 반짝거리는 그 마음껏 표현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어필이 됐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메인을 동규님이나 카운터 테너 두 분이 만약에 가지고 갔으면 또 이 느낌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 났을 거예요. 근데 어울리는 두 분, 성현 씨와 영택 씨를 메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노래가 더 빛이 난 무대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도 소리가 센 영택 씨와 성현 씨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소리를 마음껏 쓸 수 있게끔 이런 허용치가 넓어야지 이런 속이 후련하다 못해 뻥 뚫리다 못해 막 내가 터져서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립박수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킬링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영택 씨의 벅차오름. 그걸 우리가 다 느꼈다 이거예요. 성현 씨, 동규 씨도 벅차오른 게 육안으로 보였잖아요. 근데 이런 그 벅차오름이라는 감성이 영택 씨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래하는데 고개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셨죠? 이런 것도 자기가 그 음악에 굉장히 도취되어 있을 때 나오는 것이고 눈 그릇에 담긴 넘칠랑 말랑하는 그 눈물의 감정에서 환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영택 씨의 그 존재의 정체성이 묻어난 노래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아마추어 같은 그 경계선을 못 넘은 분들은 자기 감정에 너무너무 도취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노래를 덮쳐버려요. 근데 딱 그 선을 지켜주면서 다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 넘칠랑 말랑하는 그 포인트에서 유지를 쭉 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1cm만 옆으로 비껴나가도 뭔가 과하다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부담스럽다 혹은 발성적으로 좀 불안한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위험 요소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잘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베테랑적인 면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립박수를 치고 싶을 만큼 마음이 벅차오른 데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팀에게 99점이라는 점수를 드려봤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마지막 팀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테크닉적으로나 이런 류의 음악성을 사실은 따라가기가 거의 팬텀싱어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뒷팀은 정말 감각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우승이 좀 힘들 수 있겠다. 1라운드에서는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서 보게 됐는데 사실 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속 시원하게 해줬던 팀이 이 팀이었잖아요. 근데 앞팀이 너무 복병이었기 때문에 이 앞팀의 이 감성을 이기려면 어떤 정도여야 되냐면 무대에서 오열을 해야 돼요. 오열을 하면서 노래는 또 완벽하게 불러야지만 이 앞팀의 이 후끈후끈해진 마음이 거기로 다 쏠려있는 이 분위기를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비교의 순간이 딱 찾아왔을 때는 이 팀의 한계가 좀 보이더라고요. 항상 앞팀의 그런 밸런스들이 늘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면서 항상 이 팀이 빛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마지막 무대로서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배치가 된 것이 되려 독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팀과 너무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와 구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팀이 고조시켜 놓은 분위기가 이 팀에게는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도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부담이 됐을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도 앞팀이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멘탈적으로 흔들리나 싶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쩌면 처음으로 그분들에게서 미숙함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지훈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대극장에 서본 적은 없는데 대극장에 서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은 되려 큰 공간에 취약한 분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무대에 안 서보신 분들이 알기가 힘든 부분이 이렇게 공간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공간에서 노래하는 걸 훨씬 더 힘들어하고 큰 공간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제가 가진 모든 시너지가 다 나오는 그런 타입이란 말이죠. 근데 보통은 큰 무대에서 취약하고 작은 무대에서 잘 해내는 분들이 보통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무대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큰 공간으로 옮겨가거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됐을 때 갑자기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김지훈 씨의 모습에서 이번에 티가 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좀 큰 무대나 사람들을 더 많이 겪는 그 경험이 그분에게는 너무 필수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또 노래를 듣는데 진원 씨는 상대적으로 소리가 테너치고는 많이 무거운 편이에요. 그게 현우 씨와 딱 만나니까 거의 마치 한 사람 같이 가지는 소리의 확장감이 두 분이 비슷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블렌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마다는 네 사람이 세 사람이 되는 것처럼 확 구성이 빈약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팀에 노현우 씨가 있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의외로 제가 현우 씨가 형들의 그 농익은 느낌과는 잘 맞지 않을 정도로 아직은 너무 풋풋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풋풋함은 정성원 씨까지가 맥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노현우 씨가 오히려 굉장히 침착하게 이번에 잘 보여주시고 형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되려 이 팀이 밸런스가 딱 맞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밸런스가 좋은 게 아니죠. 형들이 내려왔으니까. 형들이 내려오고 정성원 씨 같은 경우는 점점점 뚜렷하게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현우 씨는 중심을 탁 잡아가는 게 보이고 이렇게 맞아진 밸런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좀 다운된 느낌. 그러면서 또 왜 정승환 씨가 조금 더 돋보이기 시작했느냐, 진원 씨와 현우 씨가 소리가 또 많이 무겁기 때문에 조금은 독특하고 얇은 느낌의 승원 씨가 튀어나올 때 이질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뻔하지 않은 환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환기가 되면서 새롭다라는 느낌으로 또 이어서 그 무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팀에서 지금은 승원 씨가 가장 이색적인 역할과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노래를 3분을 이어서 4분을 이어서 듣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또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저의 지인들과도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 팀은 이제 좀 이렇게 군기가 빠진 느낌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은 계속 VCR에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등을 해야겠습니다, 뭐 1등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1등 너무 꽂혀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했거나 이때까지 자기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사람들이 너무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런 패턴에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도 지훈 씨가 오프닝을 하셨고 중간에 고음을 내는 것도 혼자서 내셨고,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식상하다라고 와닿은 순간이 이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96점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절망적인 느낌이 들더라도 이제 2라운드를 훨씬 더 전략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세우면서 가다 보면은 좀 다른 차원으로 또 껑충 뛰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고민이 그 팀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2라운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팀 크레즐, 조진호 씨의 여유로운 도입과 그걸 또 힘있게 받아주는 임규영 씨의 역할이 있었고요. 위트 있는 전체적인 구성과 약간 도사님 바이브가 나는 수인 씨와, 그리고 조진호 씨가 중간에 보여줬던 아주 짜릿했던 하이, 김광진 씨인가요? 락 하시는 분이 냈던
냈던 그 음들보다도 훨씬 높은 음일 거예요. A를 냈거든요. 본인은 이게 G샵일 겁니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를 냈어요. 하이 A.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요하시는 분들이 성악하시는 남자분들보다 음역이 좋아요. 어떻게 성악가보다 더 높은 음을 내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악가들은 기본적으로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성량적인 것도 있고 통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훈련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소리가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더 그래요. 여자분들보다. 그래서 영택 씨 같이 조금은 날카로운 느낌이 있는, 고음에서 좁은 공간의 느낌이 있는 테너들이 훨씬 더 높은 음을 소화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가요를 하시는 남자분들이 음역대가 훨씬 성악하시는 분들보다 높아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낼 수 있는 음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음역을 담당을 하시는 분으로서 굉장히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또 크게 드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공연 예술의 장점을 꽉꽉 눌러 담은 한 무대로서 잘 봤고요. 무대를 무대로 역시나 너무 잘 활용해 주셔서 즐기기 좋았던 무대로 저는 이 팀에게 98점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르테나 무대인데요. 듣기 전부터 느낌이 오더라고요. 선곡을 이번에 정말 잘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택 씨와 성현 씨를 기준에 두고서 선곡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결국은 이 팀에게 유리한, 가장 잘 어울리는 선곡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선곡을 고려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하모니를 어떻게 저떻게 해볼까라는 걸 고민할 때 이게 기준이 되는 한두 명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선곡을 하게 되고 곡의 느낌도 완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 두 분을 중심에 두고서 선곡을 고려하고 뭐 편곡을 하고 이런 포인트들이 이 팀에 가장 좋았다라고 봤습니다. 이동규 씨가 또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표정이 있잖아요. 약간의 이렇게 슬픈 표정인데 잘못하면 그게 울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정과 약간 이렇게 또 진지하게 이렇게 딱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또 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너무 많이 교차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늘 합니다.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택 씨와 동규 씨의 조합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이 조합 반대야 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을 저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해볼 건데, 아무튼 좋았던 부분을 얘기를 해보자면 영택 씨 소리에 여성성이 좀 묻어 있어요. 그래서 동규 씨와 이렇게 교차되거나 합쳐지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매끄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두 분의 합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동규 씨도 계속 이때까지는 막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잖아요. 크로스오버의 다양한 것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확실히 이분은 성악파가 맞아요.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들과 만나야지 이상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조합이 지금 현재 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킴 씨와의 케미가, 두 분은 계속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계속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동규 씨가 오스틴 킴 씨와 케미가 좋은 게 아니라 되려 영택 씨와 성현 씨와 조합이 좋다라고 더 느끼는 이번 라운드였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이 조합으로 처음 들어본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음악적으로 잘 어울려서 이 라운드도 또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쨌든 다 성악가들이고 이분들이 크로스오버를 하는 모습에서 성현 씨와 영택 씨는 의외로 크로스오버를 했을 때 되게 잘 묻어나고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스틴 킴 씨와 이동규 씨 같은 경우는 크로스오버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성악적인 그런 면모가 훨씬 뚜렷한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또 실험적으로 해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이 무대는 96점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무대 리베란테 무대인데요. 일단은 가요네 이 생각에 좀 걱정이 됐어요. 장르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노래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가요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처음에 들었고요. 노래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풋풋한 냄새 여러분 너무 많이 나지 않던가요? 농익은 김지훈의 그 메인 바이브가 어디로 갔을까? 한 이 정도 느낌이라면 예선이 끝나고 이제 본선의 한 2라운드 이 정도의 딱 그 느낌 정도? 그렇게 백을 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담백하기보다 뭔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또 결핍이 느껴지는 무대였거든요. 원재료들이랑 딱 최소한의
간을 할 수 있는 소금과 설탕만 있는 정도? 향신료도 있어야 되고 허브도 있고 감칠맛을 낼 수 있는 소스나 후추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빠지고 없네?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지훈 씨와 진원 씨는 텐션이 내려가고 승원 씨는 역시나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2라운드에서도 느껴졌었고요. 현우 씨도 좋아지고 있다는 게 분명히 티가 나고 네 분이 한 선상에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한 선상이라는 위치가 좋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넷이 만나니까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죠. 텐션이 안 올라온다. 무대를 보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화음을 맞추는 부분에서도 막 이런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아니라 화음 맞춘다 이렇게 그냥 그 딱 문자의 느낌으로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고 곡의 한계도 있었고요. 저는 가요를 정말 잘 편곡을 할 거 아니면 좀 지향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상대적으로 앞 무대에서 너무 예리하게 잘 깎인 영택 씨와 윤기가 잘잘 흐르는 성현 씨의 고음을 듣다가 뭔가 미성인 정승원 씨와 너무 두껍게 벌어지는 진원 씨의 이런 고음들을 듣고 있자니 제일 맛있는 거부터 먹으면 뒤에 뭘 먹어도 밍숭맹숭하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분들 노래를 듣고 있는데도 앞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서영택 팀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는 덜 익은 과일같이 맛이 뭔가 떫다. 약간 아마추어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보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잘 가던 사람이 또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95점 드려봤습니다. 전체적인 또 총평을 해보자면 결과에서 저는 포르테나가 1등할 걸 너무나도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막강했고 아쉬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만족을 정확하게 시켜주고 만족 이상의 기립박수가 나올 정도로의 포텐이 터져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원픽도 서영택 씨로 이번에는 꼽아봤습니다. 사실은 팀 밸런스가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크레즐이에요. 그게 결승 1차 2라운드 때 특히 드러났고 그러면서 음악적, 팀원들의 성향적 합은 포르테나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이번 화만 봤을 때는 제 최애 팀도 지금은 포르테나로 정해졌거든요. 팀이 이렇게 결성됐을 때 이동규 씨와 서영택 씨가 붙었다라는 데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뭐 어떤 의미에서 또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를 저는 논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세대 차이라고는 표현은 하고 싶거든요. H.O.T나 잭스키스, G.O.D 멤버 중에 한 분이 BTS에 끼는 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세대 차가 있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전성기가 있었던 이동규 씨잖아요. 개인 활동의 전성기가 이효리 씨라고 이제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효리 씨가 현아 씨와 만나게 된 거예요. 좀 개성이 넘치는 서영택 씨를 제가 현아 씨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효리 씨와 현아가 만났다. 이게 과연 매칭이 되는가? 이거는 이벤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이분들의 노래를 듣기 전에는 할 수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노래를 듣기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이 정도면 환불 언정대 아니냐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같은 그룹에 있다. 그러니까 전성기가 있었던 솔로 가수 이효리가 굳이 어린 여자 아이돌 그룹의 일원이 되어야 하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학을 하든 안 하든 성악과를 졸업하고 나서 그 시기가 굉장히 방황이 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로적인 부분이나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딱히 사회에 나가서 이걸로 뭔가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굉장한 그 절망감이 드는 그런 나이대들이 뭉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들이 뭉쳐서 크로스오버 그룹을 만들 때 개인적으로는 림팍씨가 들어가는 것이 더 다양한 레파토리와 에너지를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합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뭔가 조금 언짢게 이 팀들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시선의 방향성을 돌려서 이 팀을 딱 이렇게 크로스오버 팀이라고 보기보다는 클래식 보컬 팀이라고 보면은 최상의 만족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는 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최애가 또 정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리베란테의 경우는 김지훈 씨의 전략이 한계를 맞은 순간이라고 느꼈고 다른 도약이 필요하겠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핵심은 결승 2차전을 어떻게 해내냐는 건데 마지막 그 정점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지금 다 궁금해하게끔 결승 1차가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 대신에 그 마음을 역시나 충족시키는 무대로 2라운드가 막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있습니다. 체에 계속 바뀌는 거 보셨죠? 저는 그때그때 무대를 정말 잘한 팀이나 잘한 사람에게 마음이 그냥 바로바로 가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 좋아서 사랑해서 이렇게 봐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계속 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누구를 딱 정해놓고 그냥 그 사람이 뭘 하든 이뻐 보인다, 뭐 이 사람 싫어 하면 또 뭘 하든 미워 보인다, 이렇게 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팬 활동과 무대를 평론하는 입장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열어서 봐주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팀의 조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았는지 서로 얘기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